와, 너는 항상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보더라.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가장 큰 비결이야. 어떻게 그걸 구분해? 자세히 알려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읽으면 자동으로 이해한다고 착각해. 그런데 읽는 것과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야. 예를 들어, 중학교 때 내가 국어 시간에 은유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그냥 뭔가를 다른 걸로 비유한다는 뜻이라고만 알고 넘어갔어. 그런데 시험에서 이 문장에서 은유법이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막막했지. 그때 나는 깨달았어. 단순히 뜻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문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한다는 걸. 이런 깨달음은 단순한 암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야. 많은 학생들이 표면적인 이해에 만족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 하지만 진정한 학습은 개념의 본질을 파악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 아, 그걸 깨닫고 어떻게 공부 방법을 바꿨어? 그때부터는 책을 읽을 때 무조건 이 내용을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물어봤어. 설명이 안 되면 다시 읽어보고 필요하면 예문을 찾아봐. 예를 들어 국어 교과서에 있는 시를 볼 때 이 시인이 왜 이 단어를 썼지? 라고 질문하면서 읽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훨씬 잘 이해되더라. 이런 방식의 학습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식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이야. 내가 발견한 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지나치는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거였어. 시인의 선택, 단어의 뉘앙스, 문장의 구조,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텍스트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거든. 다른 과목에서도 이런 방식이 통할까? 물론이지. 수학에서는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연습해.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이차함수를 배웠을 때 그래프를 그리고 아, 대충 이렇게 생겼네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정점이 왜 이 좌표에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니까 답을 못했어. 그래서 다음부터는 문제를 풀 때 단순히 답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왜 이런 공식을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쓰이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수학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훈련하는 학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각 공식과 정리가 어떤 맥락에서 탄생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니 수학이 훨씬 흥미롭게 느껴졌어. 실생활에서 적용된 사례가 또 있어? 당연하지. 과학 시간에 전류와 저항을 배울 때 공식은 외웠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 머릿속에서 바로 안 떠오르더라. 그런데 집에 있는 전등을 보고 생각해봤어. 불이 밝거나 어두운 게 전류와 저항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훨씬 쉽게 이해됐어. 사실 이런 실생활 연결은 과학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야. 이론을 배울 때 단순히 공식과 수치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 전류와 저항 같은 개념들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전자기기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거든. 스마트폰부터 컴퓨터, 냉장고까지 모든 전자기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데 이 기본 원리들이 적용되거든. 또 친구랑 놀러 갔을 때 놀이공원에서 자유낙하 놀이기구를 타면서 중력을 배운 게 기억났어. 책에서 중력 가속도를 배울 때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작용하는 거구나 하고 실감했지. 놀이공원에서의 경험은 추상적인 물리 법칙을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어. 중력 가속도라는 개념이 단순한 수식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임을 깨달았거든. 이런 방식으로 학습하면 과학이 더 이상 딱딱하고 재미없는 과목이 아니라 우리 주변 세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학문으로 다가오게 돼. 정말 실감 나는 예시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걸 이미 알아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점검하려 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게 진짜 중요해. 나도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단순히 스펠링과 뜻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영어 에세이를 쓸 때 단어를 잘못 쓴 적이 많았어. 예를 들어, 심퍼티를 같은 의견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썼는데 사실은 동정이라는 뜻이더라고. 이런 경험은 언어학습에서 얕은 이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야.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아는 것과 실제 문맥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 많은 학생들이 나는 이 단어를 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표면적인 이해에 그치고 있어.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단어를 외울 때 예문을 꼭 찾아봤어. 예를 들어 run이라는 단어도 그냥 뛰다라고만 알았는데
운영하다라는 뜻도 있고 run a company 같은 문장을 보면서 더 다양한 의미를 배웠지. 진정한 언어학습은 단순한 암기를 넘어서 단어의 다양한 뉘앙스와 문맥적 사용을 이해하는 것이야. 각 단어가 가진 미묘한 의미 차이를 파악하고 실제 대화나 글쓰기에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단어를 제대로 안다고 볼 수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외에도 이런 방법을 적용한 적이 또 있어. 역사에서도 많이 활용했어. 조선시대 삼포해란을 배울 때 처음엔 왜구가 쳐들어왔다가 퇴치된 사건이라고만 외웠어. 그런데 시험에서 삼포해란이 조선 사회에 미친 경제적, 외교적 영향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단순히 사건을 외운 걸로는 부족했지. 역사학습에서 이런 심층적 접근은 정말 중요해. 단순히 연대기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장기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게 진정한 역사 공부야. 삼포해란 같은 사건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의 복잡한 국제관계와 무역 구조를 반영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거든. 그래서 이후로는 역사 공부를 할 때 그냥 사건을 나열하지 않고 왜 이 사건이 중요했지? 이 사건이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했어. 이런 접근법은 역사를 단순한 암기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줘. 각 역사적 사건은 그저 과거에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의 선택과 상호작용, 사회적 맥락의 결과물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거든. 진짜 내 방식이 체계적이네. 혹시 더 현실적인 예시도 있어? 고등학교에서 수학 공부할 때 함수 그래프를 배웠던 게 생각나. 그때는 그래프를 그리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이 그래프가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아는 사람? 이라고 물어보셨어. 다들 대답을 못했는데 선생님이 그 그래프가 스마트폰의 GPS에서 위치를 계산할 때 쓰인다고 설명해 주셨어. 수학과 실생활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건 정말 흥미로운 과정이야.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을 추상적이고 실용성 없는 학문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기술에 수학이 숨어 있거든. GPS 위치 계산부터 시작해 인공지능, 암호화, 의료 영상 처리까지 수많은 현대 기술의 기반에는 수학적 원리가 깔려 있어. 그 이후로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이게 실생활에서 어디에 쓰일까?를 상상하면서 공부하니까 훨씬 재밌더라. 이런 접근은 수학을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로 바라보게 해줘. 각 수학적 개념은 우리 주변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도구가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자기 점검하는 방법을 실천하려면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까? 내가 가장 추천하는 건 매일 공부가 끝난 후 스스로 점검하는 거야. 예를 들어 오늘 한국사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배웠다면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을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지. 만약 대답을 못하면 다시 찾아보거나 선생님께 물어봐. 자기 점검은 학습의 핵심 전략 중 하나야.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스스로 그 정보의 의미와 중요성을 성찰하는 과정이거든. 매일의 학습을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의 과정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야. 그리고 가끔은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배운 걸 설명해보는 것도 좋아. 예를 들어, 내가 동생한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뭐게? 라고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복습하게 돼. 이런 방식의 학습은 교육 심리학에서 말하는 능동적 학습 방식과 일치해.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설명하면서 지식을 내면화하는 거지. 정말 좋은 팁이야.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부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모르는 걸 발견하고 채워가는 과정이야.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는 걸 발견하면 더 배울 기회가 생긴 거라고 생각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건 학습의 첫 번째 단계야. 많은 학생들이 자존심 때문에 모르는 걸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만 사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배움이 시작되거든. 실수와 모름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자 지적 호기심의 씨앗이야. 그리고 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생활에서 예를 찾아봐. 내가 서울 지하철 노선을 보고 그래프 이론을 이해했듯이 일상에는 배울 점이 정말 많거든. 학문과 현실을 연결 지을 때 진정한 이해가 시작되는 거야.